이러한 실적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38.8%에 달하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작년 말에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를 볼 산업으로 화장품 산업을 소개했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등의 화장품 회사들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이런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리오프닝의 현황부터 살펴보죠. 평소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현재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과 서방, 한국, 대만 등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을 실시하면서 중국의 7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4.5%나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 지수와 중국 민간 제조업 PMI 지수 또한 50을 하회하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민간 제조업 PMI 지수는 650여 개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출기업, 민영기업 비중이 높아서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7월과 8월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경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또한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인 21.3%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갱신 중인데요. 이러한 상승에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주요한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중국 대졸자의 4분의 1가량이 테크업계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이나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직 같은 블루칼라 직업군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 실업률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탕핑족이나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의 사불청년이라는 단어도 생겼죠. 2013년경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3포세대, 4포세대가 연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며 겪었던 일들을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네요. 문제는 이러한 청년 인구가 중국 화장품 시장의 주요 고객층이라는 것이죠. 다음 표를 보시면 24세 이하 인구의 화장품 소비자 비중이 46.7%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청년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중국 화장품 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작년 10월부터 중국 리오프닝 이슈로 인해 주가가 오르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의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가 다시 이전 상태로 회귀하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실제로 실적에서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의 대형 브랜드 회사들이 더 이상 중국 시장에 집중하기보다는 북미, 유럽, 동남아 등 비중국 지역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며 매출 처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등의 화장품 ODM 업체는 어떨까요? 우선 코스맥스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상승세가 멈추긴 했습니다만 다른 화장품 브랜드 업체가 실적이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화장품 ODM 사업의 특징 때문인데요. 화장품 ODM 사업이란 생산 설비가 없는 화장품 브랜드를 대신하여 화장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다 할 생산 설비가 없는 신생 중저가 브랜드가 늘어난다는 것은 화장품 ODM 사업의 고객이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은 소비자들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실속 있는 소비를 추구하게 되면서 중저가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내 화장품 위탁 생산 시장 규모는 점차 늘어가고 있고요. 이런 시장 환경을 통해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ODM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다른 화장품 브랜드 업체와는 다르게 코스맥스의 주가는 지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저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146%가량 상승한 상태죠. 코스메카 코리아 또한 2022년 11월 저점 대비 현재 353%나 주가가 상승하였는데요. 2023년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 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하였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410.9% 증가,
당기순이익은 무려 6,251.7%나 증가하면서 발표 다음날 상한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적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38.8%에 달하는 미국 법인 매출 비중에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2018년에 미국 화장품 ODM 업체 잉그루드 랩을 577억 6천만 원에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였는데요. 미국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12.6%나 기록하면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현재 수익성을 책임지고 있죠. 이 때문에 중국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준 겁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 상승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 8월 1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또한 미국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용등급의 강등은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화장품 등의 소비재는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